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새 지도부를 꾸리고 정부, 국회와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 비대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레지던트 3년 차에 사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사태 초기부터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로서 계속해서 쭉 일해왔었기 때문에 저희 병원 내부 전공의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요. 뭐 작년에 사직서가 수리가 된 이후에는 선배님들 병원도 찾아다니면서 선배님들께 배우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좀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럼 뭐 좀 보도를 보면 일부 전공의들은 이제 뭐 다시 이제 그 취직을 했다고 들었는데 또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좀 지내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생활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또 면허가 한 곳에서밖에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저희가 면허가 이제 풀리기 전까지는 각자 다들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이 문제가 좀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정부 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좀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색이 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모든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개된 만남 이후에도 이제 여러 차례 만남들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 차례 만남이라고 그 만남의 대상은 정부도 있고 국회도 있습니까? 네. 최대한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 해결할 의지가 있는 분들과는 대화를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총리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소통 채널이 혹시 열렸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은 저는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일정 조율. 네,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네. 해결하실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전향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언제든지 당장 달려가서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일단 그 1차 그러니까 대화 상대 정부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가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제 장관으로 지명이 됐어요. 네. 아직 임명장은 받지 않았는데 이 인사가 만약에 정은경 전 청장이 장관이 되면 대화에 좀 탄력이 붙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세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이전 장관님에 비해서는 예.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료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전에도 국민 보건을 위한 책임감과 또한 전문성을 보여주신 후보님이시기 때문에 저희와 대화를 하는데 그리고 소통을 하는데 조금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전공의들이 우리 위원장님에게 지지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 비대위원장이 되셨는데 이거는 복귀를 위해서 정부와 현실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이렇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죠? 일단 저는 지금 이 갈등을 풀어내야 할 시기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태의 본질이 이제 아무래도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추진 과정 그리고 신뢰의 붕괴였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걸 위해서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공의 단체에선 어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복귀하겠느냐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자, 혹시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아직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럼 결과 좀 그러니까 그 골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일단 저희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설문조사 결과상 가장 중요한 건 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개혁을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아무래도 가장 컸습니다. 이거는 이전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이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의료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네. 미래의 의료를 담당하는 젊은 의사들이 두려움을 정말 크게 느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은 없겠지만 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아무래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7대 요구안에서 3가지로 압축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맞습니까?
일단 3대 요구안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전에 4개 병원에서 좀 냈던 성명서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음. 아무래도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설문조사가 이제 8,000명이 넘는 선생님들께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개별 전공의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요구안을 조금 갈무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전공의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았고 이제 그걸 취합을 해서 그럼 핵심적인 요구 사항을 이제 추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부와 이제 대화에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의견 접근이 좀 이루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공의들의 또 동의를 받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전공의들의 내부 동의 예. 그리고 제가 전공의들 내부 설득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네. 이렇게 정답, 그러니까 끝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결국 그 끝을 내는 과정에는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를 받는 과정이나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각 병원 대표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임시 대의원 총회도 있고 예. 그 대의원 총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지금 이 설문조사와 비슷한 방식 다만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분이 한 번에 응답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제 전체 설문조사를 좀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협의회장 체제를 도입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원래 지역협의회장은 저희의 그런 규정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각 지역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전공의 대표 선생님들을 따로 선발을 해서 예.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채널로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고요. 추후에도 지역 의료 활성화나 이제 지역에 있는 의사회 선생님들과의 소통과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지역 의료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공이 지금 비대위에서 이거를 모아서 이제 정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의협과는 별도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협과 별도로 대화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이제 제가 말한 소통과 대화에는 의료계 내부에서의 소통과 대화도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어서요. 그렇죠. 결국은 저희 의료계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서는 의협도 중요하고 교수님들도 중요하고 네. 이제 학교 측 학장님들 그리고 네. 의대생들 네. 모두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하반기 수련이 9월부터 시작이 된다면서요. 혹시 이 전까지 타결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뭐 지켜보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가능성이 좀 어떻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9월 모집 결정은 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네. 그 이전에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비대위 차원에서는 9월 전까지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타결을 짓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진척까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별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는 지금 병원들은 이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또 내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 사직을 했던 전공의들이 이전에 몸담았던 병원으로 다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 점도 혹시 그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일정 부분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 전공의의 수련 자체가 어느 정도 왜곡된 채 방치되어 온 면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련병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더 훌륭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까? 그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네. 그런 고민을 저희와 함께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의 수련 시스템도 이번에 손봐야 된다. 네.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같은 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교수님들께 이제 시간만 투자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교수님들께서 저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다거나 직접 기회를 주신다거나
그런 방면을 통해서 저희의 수련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 변화에도 맞추고 네. 지금 이미 간호법도 통과된 상황이고 그런 인력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새로운 뭔가 체계가 예.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과는 다른 체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전공의들이 병원과 또 한편은 정부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역점을 둬서 좀 정부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의료 패키지 이런 문제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각 개별 전공의 선생님들은 사실 병원 일선에서 환자분들을 보시느라 이런 정치적인 아니면 정책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저희에게 이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저희는 그것에 사실 많은 두려움과 박탈감을 느낀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 가능한 수준 안에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되어야 그 친구들이 수련과 교육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위원장님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길래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좀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계엄이 선포가 되고 포고령이 발표가 되고 네. 전공이 복귀를 요구하면서 처단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맞습니다. 뭘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그 기사를 접하고는 네. 이게 잘못된 정보인 줄 알았어요. 가짜 뉴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뭘 그리 잘못했겠거니 심지어 파업 중도 아니고 저희는 사직서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어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이제 기사에도 최근 나왔지만 60% 정도는 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 가야 살 수 있는 건지 원래 병원에 가야 살 수 있는 건지 어디로 복귀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나오지 않은 채 예. 48시간이라는 시간만 정해진 것에 대해서 예. 저희를 바라보는 인식이 예. 그랬구나라는 것을 사실 좀 많이 느껴서 예. 한편으로는 조금 허무하긴 했습니다. 허무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직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를 그 작성하신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파업 중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한번 솔직하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최고위층은 바뀌었지만 사실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은 그대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느끼는 벽, 내지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느껴지는 벽들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실무를 하시는 이제 관료분들도 어느 정도는 대한민국 의료를 걱정해서 하시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관료주의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네. 그 정책은 결국 현실에서 자리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현실에 결국은 적용하는 과정에는 결국 저희 목소리를 잘 반영하실 수 있는 그런 대화와 소통 창구를 좀 신뢰를 가지고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속도감 있고 밀도 있는 좀 대화가 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